윤창훈 코오롱 글로벌 대표이사 사장이 그린 뉴딜을 기회 삼아 풍력 발전 분야에서 발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풍력 발전 분야가 건설사가 키울 수 있는 미래 에너지 사업이라고 판단해 중장기적으로 사업을 키워왔습니다. 코오롱 글로벌은 9월 태백 가덕산 풍력 2단지를 수주했는데요. 이 밖에도 11건의 풍력 단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오롱 글로벌은 올해 신규로 인허가가 난 국내 육상 풍력 단지 가운데 45%를 수주하면서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정부는 7월 그린 뉴딜을 내놓으면서 풍력 발전 분야가 포함된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2025년까지 모두 11조 3천억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대규모 해상 풍력 발전 단지가 들어설 곳을 발굴하기 위해 최대 13개 권역에서 분석과 조사를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배후 실증 단지도 단계적으로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내놔 대규모 투자를 통한 시장 확대가 기대됩니다. 정부는 2017년 12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이라는 것을 발표했는데요. 여기에는 해상 풍력 발전 규모를 2030년 12GW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풍력 발전량이 124.5MW에 그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100배 가까이 규모를 키워야 하는 셈입니다. 윤창훈 코오롱 글로벌 대표이사 사장은 새로운 먹거리로 모듈러 건축을 점 찍었습니다. 윤창훈 사장은 모듈러 건축 사업 진출 첫 해인 올해 10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2025년까지는 3천억 원의 매출을 올리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4월 서울대병원에 모듈형 음압병동을 기부하고 8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강원도 주민들에게 모듈형 재난지원시설을 기부하는 과정에서 윤창훈 사장은 모듈러 건축의 가능성을 확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기술적으로 까다로운 음압병실을 모듈러 건축으로 지으면서 자신감이 붙은 것으로 보입니다. 증권가의 분석을 보면 모듈러 건축 사업의 전망은 밝아 보입니다. 국내 모듈러 주택시장의 규모는 2019년 8천억 원, 2020년 1조 2천억 원, 2022년 2조 4천억 원 등으로 해마다 급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0년에서 2022년까지 공공 모듈러 임대주택은 100% 넘게 늘어나고 민간 모듈러 임대주택은 150% 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오롱 글로벌 주가는 2020년 3월 코로나19 영향에 따라 5,200원으로 최저점을 찍었지만 그 후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업계에서는 그린 뉴딜과 모듈러 등 미래 성장 동력에 시장이 기대감을 드러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창훈 코오롱 글로벌 대표이사 사장은 비건축 분야에서도 유의미한 비중의 매출을 올리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코오롱 글로벌은 2020년 4월 신성ENG와 함께 개발한 건물 일체형 태양광 패널 솔라 스킨의 사업화에 나섰습니다. 코오롱 글로벌은 신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 따라 공공건축물의 신재생에너지 설치가 의무화되면 설치 용량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방책이 필요하다며 건물 일체형 태양광 패널인 솔라 스킨은 제로에너지 빌딩 시장에서 주목받는 기술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계획이 시행되면 건물 일체형 태양광 모듈 시장은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2030년에는 500제곱미터 이상 모든 건물이 의무화 대상이 됩니다. 윤창훈 사장은 신사업으로 전기차와 배터리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 4월 중국 BYD사와 국내 전기지게차 공급을 위한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2020년부터 국내 전기지게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오롱 글로벌은 전기지게차를 시작으로 전기차 및 배터리 사업으로 BYD와 협력 범위를 넓혀가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동차 사업부문은 한국의 BMW 판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코오롱 글로벌은 국내 BMW 딜러 가운데 매출 비중이 1위입니다. 1988년 BMW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코오롱 상사를 통해 수입 판매를 시작했고 1995년 BMW 코리아가 설립돼 직판 체제를 구축할 때까지는 국내 BMW 승용차 유통을 담당했습니다. 코오롱 글로벌은 코오롱 그룹이 추진한 초대형 법인화 전략에 따라 핵심 계열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2020년 상반기 실적을 살펴보면 코오롱 그룹의 매출과 영업이익 절반 이상을 코오롱 글로벌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코오롱 그룹은 2009년 모기업 코오롱을 순수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계열사들의 합병을 통해 지배구조와 사업구조를 다시 짜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2012년 코오롱건설이 코오롱아이넷, 코오롱비엔에스를 흡수 합병했고 최종적으로 코오롱글로벌이라는 이름으로 모두 합쳐졌습니다. 건설, 무역, IT, 도소매, 유통 및 레저 산업을 다루던 계열사들이 하나로 합쳐진 겁니다. 건설은 원래 토목 부문에서 시작했는데 1982년부터 아파트 같은 일반 건축업에도 진출했습니다. 윤창훈 코오롱글로벌 대표이사 사장은 신사업을 활발하게 발굴하며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밖에도 늘어나고 있는 부채 비율을 줄이는 데도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창훈 사장은 2014년 3월 코오롱글로벌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을 때 대표에 올랐는데요. 부채 비율은 2013년 520%에서 2014년 말에는 340%까지 낮췄는데 그 이후로 계속 부채 비율이 300%대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2019년 말에는 코오롱글로벌의 부채 비율이 375%로 1년 전보다 오히려 19%포인트 커졌습니다. 코오롱글로벌은 회계 기준이 변경되면서 부채로 잡히는 대상도 바뀌게 되면서 부채 비율이 늘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사장은 2019년 신년사에서 2018년 전 사업 부문에서 흑자를 이뤘지만 건설업계 평균을 웃도는 부채 비율과 낮은 신용 등급은 회사의 유동성에 여전히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코오롱글로벌은 2020년 2분기 영업이익이 2019년 같은 기간보다 71.5% 증가했습니다. 2020년 상반기까지 영업이익은 850억 원으로 2019년 같은 기간보다 32.8% 늘었습니다. 상사와 자동차 유통을 포함한 전체 매출은 전년 기간보다 소폭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건설 부문이 수익성 향상을 이끌었다고 평가됩니다. 2020년 상반기 건설 부문 신규 수주는 1조 7,300억 원 수준으로 수주 잔고는 8조 8,200억 원에 이릅니다. 2019년 매출을 기준으로 해보면 5년치에 가까운 일감을 확보했습니다. 윤창훈 사장은 40년 가까이 코오롱에서 근무하면서 30년이 넘도록 영업 부문에서 근무한 영업 베테랑인데요. 1981년 코오롱건설에 입사해 코오롱인더스트리 상무를 거쳐 2008년에서 2013년까지 SKC 코오롱 PI 대표이사를 역임했습니다. 윤 사장은 코오롱글로벌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던 2014년 3월 코오롱글로벌을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주택조합 사업을 중심으로 건설 부문의 수익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 윤 사장은 영업이익을 2014년 말 70억 원에서 2019년 1260억 원까지 크게 늘렸습니다. 윤창훈 사장은 이웅열 코오롱 회장의 대학교 선배인데요. 코오롱글로벌은 이웅열 회장이 물러난 뒤에 각 계열사 자율 경영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웅열 코오롱 전 회장의 같은 대학 같은 과 선배인 윤창훈 사장의 역할에 힘이 더 실린 것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